저는 30대 초반 신혼 남자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현재도 미래도 차를 살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70분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 예정자분들 반갑습니다. 같은 상품 더 저렴히 사는 절야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차를 안 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절야광도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있지만 태어나서 차를 구매한 적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편하다는 것과 활동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이 자동차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차를 사거나 바꾸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소비인지 생각해 보세요. 첫째, 자동차는 돈 먹는 하마다. 자동차를 사는 순간 돈 먹는 하마가 되며 감가상각이 되어 나중에는 폐기 처분해야 하는 소비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계약하자마자 몇백만 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차를 처음 사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단순하게 차 가격만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유지할 수가 없어 중고차로 팔거나 지인에게 파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차인 아반떼를 기준으로 돈을 얼마나 먹는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차를 처음 구매할 때 비용입니다. 아반떼의 보통 옵션이 1,800만원, 취등록세 7%, 126만원, 자동차 보험비 연 100만원, 자동차 세금 32만원, 블랙박스 20만원, 후방 카메라 10만원, 차량 매트 및 운전대 커버 5만원. 뭐 현금이 많으면 차를 살 때 이 정도만 들겠지만 보통 할부로 많이 사죠. 아시겠지만 자동차 할부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달리 3.5% 이상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1,000만원만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35만원입니다. 첫 구매하자마자 2,100만원이 필요하며 매달 이자로 3만원 정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만 내면 끝일까요? 매달 주유비 25만원 이상 빠져나가죠. 그냥 적금 하나 들 수 있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주차비, 톨비, 과태료, 타이어,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세차비, 유리세정제, 경수리 등 흔히 말하는 유지비가 평균적으로 최소 한 달에 20만원은 들 겁니다.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차량을 처음 구매 시 2,100만원이라는 목돈이 들고 매달 48만원이 사라집니다. 사회 초년생인 분들은 48만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돈입니다. 월급이 50만원 삭감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실감이 가시나요? 저희 부부는 고정지출, 변동지출 다 합친 생활비가 한 달에 180 정도 되는데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출의 3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소나타 이상급을 구매하는 편이니 돈은 더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전기차는 유지비가 적게 들지 않냐고요? 제가 사실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여러가지 찾아보고 코나 EV도 시승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일 50km 이상 운전할 거 아니면 내연기관차, 즉 휘발유나 경유차가 더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전기차는 정부에서 보조해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차값이 비싸요. 게다가 보조금도 줄이고 있는 거 아시죠? 차는 그렇게 제 삶에 있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할 때는 택시를 타면 됩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5만원도 안 들 거예요. 여행 갈 때는 렌트를 하거나 부모님 차를 빌리면 됩니다. 그래봤자 20만원도 안 들 거예요. 뭐 연봉이 높거나 재력이 있는 분은 차 그냥 사서 타시면 됩니다. 다음의 단점들을 상세할 수 있다면요. 둘째,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좋을 수 있지만 비 오는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자동차를 탄다는 것은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곧 운동 부족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절야광은 2달 전부터 왕복 30분 이상 거리를 자전거 타고 마트에 장보러 갑니다. 만약 제가 차가 있었다면 과연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갔을까요? 또한 저의 경우 수면이 부족한 편이라 출퇴근 시 지하철을 타면서 부족한 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으로 보면 운전하면 스트레스 다들 받으시죠? 꽉 막히는 교통체증, 얌체 운전자, 난폭 운전자, 운전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운전하면서만 받고 털어내면 좋겠지만 하루 종일 다른 일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차라리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전할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마음 편히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제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놓고 보는 게 인생에 이롭습니다. 셋째, 신경 쓸 게 많고 리스크가 있다. 자동차가 있으면 알아봐야 할 게 많습니다. 보험은 어디 게 좋은지, 보장은 뭐가 되고 금액은 얼마인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 언제까지 어디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 수리 잘하는 공업사는 어디인지,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 받으러 가야 하는지, 주차를 어디에다가 해야 하는지, 또 뉴스 속의 김모씨가 내가 되지는 않을지 등 항상 걱정과 리스크가 따라 붙습니다. 자잘한 걱정은 넘어갈 수 있지만 본인의 실수로 인명사고나 대형사고를 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운전은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은 어떻냐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기차, 지하철 등 사고는 대형사고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후속기사들을 막 뿌리죠. 그래서 체감상 사고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건수나 총 피해 규모로 따지면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훨씬 비중이 큽니다. 제 말이 못 믿겠다면 도로 위에 있는 전광판 한번 보세요. 오늘의 사망자 땡명, 부상자 땡명, 항상 사망자나 부상자가 카운트되어 전광판에 나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슈가 안 되니 보도도 안 하고 해봤자 뉴스 말미에 몇 초짜리로 내보냅니다. 오늘의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하면서요. 넷째, 대체재가 많습니다. 교통수단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만 있을까요? 아니죠. 자전거, 버스, 택시, 카쉐어링, 렌트카, 전철,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자동차가 제일 빠르거나 싸지도 않아요. 수도권에 있는 직장인분들은 잘 알다시피 출퇴근 시 자동차보다 대중교통이 훨씬 빠릅니다. 뭐 집 근처에 대중교통이 너무 열악하거나 근무지의 교통편이 안 좋은 분들은 카쉐어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하철역까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라면 직장 동료끼리 카쉐어링이나 모두의 셔틀 같은 어플을 이용하세요. 요즘은 소유의 시대를 지나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필요할 때 타인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등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더 확산될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가 폐차될 때까지 주차장에 서 있는 시간의 비율이 무려 95%라고 합니다. 단지 5% 사용을 위해 일시불로 2천만원, 매달 50만원씩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절약왕은 차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KTX로 일일 생활권이 형성되어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여수 같은 장거리에 차가 있어도 KTX를 타고 목적지에서 렌트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행에 있어서 자가용은 무조건 필요한 시대도 지났습니다. 또한 외국 나가면 느끼듯이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길찾기 어플도 잘 되어 있고요. 실시간으로 지하철이 어디 역에 있는지, 버스는 어디쯤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새벽까지 운행을 해요. 다섯째, 절약왕의 가치관과 안 맞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억대 연봉으로 돈을 벌고 융자 없는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절약왕은 차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작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나 다른 소비재보다 내 집 마련이 우선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50만원이 돈 먹는 하마에게 그냥 공짜로, 공짜는 아니죠. 그냥 가게 됩니다. 1년이면 600만원이고요. 이 돈이면 주택을 구매했을 때 담보대출금리 3%, 대출금액 2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자와 동일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들어가서
가치가 절대 오르지 않는 소모품입니다. 게다가 폐기를 하려고 해도 또 비용이 들어가요. 하지만 집값은 본인이 안목에 따라 오르고 내릴 수는 있지만 자동차처럼 1년마다 감가상각을해 가치가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떨어진다고 해도 내 집을 가짐으로써 얻는 안정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애는 안 키울 거냐?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하게? 추억을 많이 쌓으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좋다던데 자동차가 있다면 애기를 키울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기가 아플 때는 택시나 앰뷸런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족이 아프다고 본인이 운전을 하면 마음이 급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차는 대중화된 지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도 자동차 없이 아이들을 잘 키웠으며 그 아이들이 지금의 저희 부모님입니다. 여행을 갈 때는 앞서 말했지만 렌트를 하거나 부모님 차를 빌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이 지난 3달 동안 어디를 여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지도 않고 간다 해도 가깝고 친숙한 데만 계속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동차 왜 샀어? 꼭 있어야 해? 보통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차 한 대쯤은 있어야지. 남들 다 차 타고 다니는데 나도 있어야지. 괜찮은 차가 있어야 남들 앞에서 안 꿀려. 차가 있으면 삶이 달라져. 차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자동차 있으면 단점은 뭐야?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긴 하지. 지금도 1000만원 넘게 할부 있는데 언제 다 갚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한 달에 유지비 얼마나 들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글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절야광도 결혼 직전에 차를 구매할 생각으로 시승도 해봤고 테슬라 모델 3 예약도 했었습니다. 차 갖고 있는 친구나 지인한테 유지비가 궁금해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뭐 금액적인 측면은 그렇다 쳐도 차가 있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대적인 것까지 생각하고 차를 구매하는 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유가 많은 분은 차를 안 사는 게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고 그들한테는 한 달에 50만원씩 나가고 일시불로 몇천만원씩 내는 게 큰 돈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면 작은 편의를 위해서라도 5%만 쓸 수 있더라도 지불할 수 있는 가치니까요. 하지만 차를 구매하려거나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은 그 정도의 재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차를 산다는 것은 돈을 끊임없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차를 산다는 것은 건강이 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차를 산다는 것은 걱정거리와 리스크를 돈 주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차를 산다는 것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매물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차가 필요한 업종이나 재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한 말 다 무시하시고 사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동차가 인생에 있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영상 제작에 있어서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 달릴 때마다 엔돌핀이 생기며 구독자가 한 분이라도 늘어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70분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 예정자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